본인의 사무실이 성장하지 않는다고 해도 오래 같이 일할 분들을 원하기 때문에 물론 이게 되게 당연한 말을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현실적이다. 안녕하세요, 뉴빈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영상을 찍는데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일단 저는 지금 한국이고요. 네, 캐나다 워홀은 끝났었습니다. 제가 영상을 안 올려서 많이 오해를 하고 계시길래 일단 그 부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워홀도 워홀인데 워홀보다는 세무사 사무실 관련해서 질문을 해주신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관련해서 Q&A 다시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워크넷에서 입사 지원을 할 때 본인의 기준보다 부족한 회사를 들어가는 게 나을지 아니면 자격증을 좀 더 따서 더 좋은 곳에 지원을 할지 이 부분 관련해서 문의해 주신 분이 많은데, 사실은 자격증도 자격증이지만 제일 중요한 건 경력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경력을 채우고 본인이 생각했을 때 아쉬운 회사에 들어가야 될 것 같다. 그럼 그냥 그 회사에 들어가셔서 세무사 사무실 말하는 거예요. 들어가셔서 경력 좀 쌓으시고 그 다음에 이직을 하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 질문은 이 회사에서 제가 너무 정신이 피폐해진다. 너무 가스라이팅이 심하다. 제가 잘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제가 잘 못해서 혼나는 건지 모르겠는데 너무 힘들다.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저한테 퇴사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렇게 막 여쭤봐 주시는데 이거는 케바케예요. 왜냐면 사실 저 자신도 의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정말 내 잘못이 아닌지 이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고, 만약에 본인이 이 회사를 퇴사를 했을 때 회사를 더 좋은 곳을 갈 수 있는지. 왜냐면 그 회사가 좋다는 기준은 물론 인간관계도 있지만 뭐 내가 여길 들어가서 더 발전을 할 수 있는지 또는 연봉은 또 오르는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잖아요. 이 밸런스를 따졌을 때 여기는 좀 괜찮다, 아니다 이런 결론이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마음이 너무 힘들다고 생각이 들 때는 그냥 퇴사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 정말 여기 아니면 갈 곳이 너무 없다고 하시면 여기에서 몇 년 계시다가 이직하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릴게요. 왜냐면 이건 정말 다른 얘기라고 들리실 수도 있는데 제가 경험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신이 무너지면 진짜 회복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정신이 좀 너무 피폐해진다 싶으면 결론은 이직하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린다. 근데 만약에 지금 상황이 너무 다른 곳에 이직하기엔 내가 능력이 부족하다든지 금전적으로 급한 부분이 있다든지 하시면은 다니시는 동안 자격증을 따서, 물론 이게 되게 당연한 말을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현실적이다. 그래서 자격증 따시면서 경력까지 쌓으시면 일단 스펙이 업 되는 거기 때문에 업하셔서 다른 곳을 가는 걸 추천드린다. 왜냐면 경력 없이 이직하기 너무 힘들어요. 최근에 제가 워크넷을 봐도 신입분들은 지원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 다른 분들 이렇게 신입으로 지원하시는 분들 이렇게 들어봐도 신입분들의 경쟁이 되게 심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1년이라도 경력을 쌓아서 이직하시는 걸 추천을 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물경력이 되는 회사를 가리는 방법도 물어봐 주셨는데, 일단 자격증이랑 1년 물경력을 비교했을 때는 당연히 1년 물경력이라도 그래도 나은 거예요. 그건 항상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물경력이라서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무조건 자격증만으로는 이 업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무조건 그래도 일한 경력이 있으면 더 좋게 봐주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항상 유의를 하셔야 되고, 이 물경력이 된다는 걸 고려를 한다는 거는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 전공도 했고 그리고 자격증도 꽤 있고 또는 내가 경력이 좀 어느 정도 있어서 회사를 골라서 다닐 수 있는데 이때 걱정을 하시는 거지, 아무것도 없는데 물경력일 걸 걱정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이렇게 해서 입사 안 하실까봐 그거는 좀 제가 너무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려요. 물경력이 될까봐 걱정이 되신다면 일단 잡코리아? 거기에서 제가 링크 띄워드릴 거예요. 거기서 퇴사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한번 고려를 해보시고, 제가 최근에 퇴사율 거의 80%인데 들어갔다가 어메이징한 일이 있었는데 하여튼 그것 때문에 제 뼈를 갈아서 말씀을 드리는 조언이다. 그런 회사는 가지 마시고, 이건 물경력이랑 조금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런 회사 걸르시고, 걸러야 되는 회사 말씀드리는 거겠구나. 처음에 본인 회사에서 엄청 뭔가 잘해주는 것처럼 말씀을 해주시는 곳은 한번 자세히 보셔야 된다. 사실 본인들이 잘 못해줘서 이렇게 말로 포장을 하는 걸 수도 있어요. 마치 막 우리는 4대 보험도 들어줘요 이런 것처럼 당연한 거를 당연하지 않은 것처럼 말씀하시는 분들은 사실 그게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최대치라서 그렇게 자랑을 하는 거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은 좀 걸르셨으면 좋겠다. 저희는 이런 걸 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래도 더 잘해드리려고 노력할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은 더 잘해주실 가능성도 있고 마음도 있으신 건데, 만약에 우리는 이런 것도 해주고 이런 것도 해줘요 그러면 거기는 가능성이 거기까지인 거더라고요. 대부분 본인들의 한계치를 잘해주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올라가기는 더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다. 이거는 제가 면접을 보고 회사를 다녀보고 느낀 경험담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 물경력 관련해서는 최대한 거래처 업종이 많은 곳을 가시면 좋아요. 거래처 업종이 많은 곳을 가시면 좋고, 만약에 한 업종을 집중적으로 하는 곳이다 하면은 그쪽은 만약에 신입으로 들어가 계시다면 최대한 3년까지 있다가 이직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는 그런 데라도 들어가야 돼요. 알았죠? 회사에서 잘 설명해주지 않을 때, 이때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격리나라를 한번 물어보시고 그래도 말씀을 안 해주신다면 이거는 한번 진지하게, 그리고 그 업무가 끝났을 때 서로 기분이 좋을 때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이 부분이 부족한데 제가 잘 하고 싶지만 잘 되지 않아서 여쭤보고 싶은 거다. 그래서 잘 알려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면 그래도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주시더라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본인이 너무 자존심을 세우면 안 되고, 저도 이런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알려주셨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한번 드려보세요. 예쁜 말로 부탁을 드리면 그걸 안 들어주실 분들은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못했던 적이 있는데 가르쳐 주셔서 감사하다, 아니면 뭐 안 가르쳐 주시면 이런 부분은 정말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웬만하면 들어주시고, 안 된다면 격리나라에 물어보시고, 정 안 된다면 저한테 연락을 주셔도 되는데 최근에는 실무를 안 했다 보니 답변을 완벽하게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다. 퇴사 사유 말하는 방법, 이거 관련해서도 물어봐 주신 분이 계신데, 일단 퇴사 사유를 말할 때는 최대한 본인이 악의가 없고 하고 싶은 다른 게 있어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퇴사를 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뭐든지 저는 끝맺음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퇴사하실 때는 항상 좀 부드럽게 말씀을 하시고, 본인이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여기서는 이룰 수 없다는 거를 명확히 언급을 하셔야지 잘 되지 않을까. 또는 뭐 아프다, 그래서 저는 좀 쉬어야 된다, 뭐 이러면은 뭐 합의점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건 감정을 섞지 않고 차분하게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이유로 퇴사를 하시던지. 그러면 또 서로 편의를 봐주시고 좋은 일들도 있더라고요. 서로 안 맞는 부분이 있었지만 그래도 제가 나쁘게 행동한 점은 없기 때문에 위로금도 받고 되게 좋게 끝난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좋게 끝내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세무사 사무실과 일반 회사 차이는, 제가 지금 퇴사하고 좀 되다 보니까 조금 업데이트가 된 것 같은데, 일단 세무사 사무실은 이직하면서 연봉 업하기가 조금 수월하다, 일반 회사보다. 근데 일반 회사는 그 회사만의 잡무도 있기도 하고 프로그램도 좀 다르면, 기록하는 방법이 다르면 또 새로 배워야 하다 보니까 이직해서 경력 업하기가 조금 쉽진 않은 것 같다. 그러니까 세무사 사무실에 비해서는. 세무사 사무실에서 일반 회사 들어갔을 땐 경력 인정해주거든요. 세무 쪽으로 들어간다고 하면은. 근데 일반 회사에서 세무사 사무실들로 들어가면 그건 인정을 안 해줘요. 물론 신입으로 들어갔을 때 이 일반 회사의 경력을 생각해서 신입분들 중에서는 경쟁력이 있을 수 있는데 그 경력을 인정을 해주진 않아요. 그래서 세무사 사무실에서 일반 회사 넘어갈 때는 수월하지만 일반 회사에서 세무사 사무실 넘어갈 때는 그 경력이 인정이 되지 않는다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성별 차이, 이거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물론 뽑힐 가능성이 있어요. 남자분이 뽑힐 가능성이 있고 아예 안 뽑는다는 얘기는 아닌데, 동일한 조건에 남자 여자 있으면 여자를 대부분 선호한다는 얘기예요. 제가 듣기로는 세무사님 분들 생각으로는 항상 오래 일할 직원분들을 원하는데, 남자분들은 조금 더 승진 욕구가 강해서 세무사님들 머릿속에서는 뭔가 한 곳에 오래 일하는 걸 좋아하진 않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신입이 입사 전 체크하면 좋은 사항들, 만약에 이제 면접을 보고 입사 전이에요. 근데 어떤 걸 공부해야 될까?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 많으셨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근로기준법을 공부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면 나머지 세법 관련해서는 보통 합격을 하시면 자격증이 있으신 분들이거든요. 근데 막상 입사를 하면은 생각보다 근로기준법을 알아야 되는 상황들이 많아요. 뭐 블로그 이런 데 치면 노무사분들이 이렇게 실생활에서 사용할 법한 것들 올려두신 게 많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주휴수당이라든지 아니면 뭐 연차는 뭐 몇 개를 써야 된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근로기준법 관련해서 알아두시는 걸, 왜냐면 이게 기본 상식이지만 자격증에는 나와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이 부분을 공부하시는 걸 저는 먼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격증은 또 얼만큼 따야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데, 원래 예전에는 진짜 안 뽑히면 전산회계 1급도 많이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뽑혔거든요. 왜냐면 제가 전산회계 1급까지만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전산세무 2급까지 있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전산세무 2급까지는 따셔야 될 것 같고, 세무 1급까지 따시면 금상첨화인데 또 댓글을 보니까 시기질투를 한다, 저는 이런 말을 처음 들었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아까 그 말씀드린 성별과 좀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직원이 너무 열심히 해서 떠날 것 같다 이런 마음을 느끼면 좀 뽑기 싫어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본인의 사무실이 성장하지 않는다고 해도 오래 같이 일할 분들을 원하기 때문에 세무사 사무실이 성장하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직원을 늘리나 아니면 직원이 동일하게 있나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 세무사님 입장에서는 직원이 5명이 있나 뭐 10명이 있나 인건비 주다가 끝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업을 확장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생긴 말인 것 같은데 자격증은 당연히 많이 따는 게 좋습니다. 저는 그런 사무실에 안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로 공고가 올라오는 달은 7월에 부가세 끝나고 8월쯤에 많이 올라오고요. 지금 많이 올라오고 네, 8월부터 쭉 올라오는 것 같아요. 8월부터 한 12월 사이까지가 입사 시기인 것 같고 1월에 올라온다든지 2월에 올라온다든지 4월에 올라온다든지 이런 신고 끝나고 왜냐면 보통 그때는 퇴사를 많이 안 하거든요. 신고 끝나고 올라오는 데들은 조금 고민을 해보시라. 웬만큼 서로 나쁜 감정 없고서는 그때 퇴사하는 분들은 많이 안 계시거든요. 그래서 직원이 마음에 안 들어서 퇴사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로 된 것 같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관련 영상을 찍어보게 되었고 궁금한 것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고 참고로 저는 이제 퇴사한 지 한 2년 정도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까지도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지금 또 Q&A를 찍었습니다. 그러면 궁금한 거 있으시면 뭐 인스타나 아니면 카톡이나 댓글이나 달아주시면 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네, 영상 또 올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